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김명자입니다. 올해 78살이 되었지요. 이 나이가 되어서야 처음으로 제 이야기를 누군가에게 들려드리게 되었습니다. 사실 말이 들려드린다고 하지만 저는 태어날 때부터 귀가 잘 들리지 않습니다. 완전한 청각장애는 아니지만 일상 대화를 나누기엔 너무 어려운 정도의 난청이지요. 그래서 지금까지 제 목소리로 누군가와 긴 대화를 나눠본 적이 거의 없습니다. 항상 손짓과 몸짓, 그리고 수화로만 세상과 소통해 왔거든요. 하지만 오늘만큼은 제 마음속 깊이 간직해온 따뜻한 이야기를 여러분께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샵샵 일부 고유한. 제가 살고 있는 곳은 서울 외곽의 작은 아파트 단지입니다. 남편은 10년 전에 세상을 떠났고 두 아들은 각각 부산과 대구에서 가정을 꾸려 살고 있습니다. 엄마, 서울로 올라와서 같이 살아요. 아들들이 몇 번이나 권했지만 저는 정중히 거절했습니다. 젊은 부부들 사이에 귀먹은 늙은 시어머니가 끼어들면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차라리 혼자 지내는 게 서로에게 낫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혼자 산다는 것, 특히 소리가 들리지 않는 상태로 혼자 산다는 것은 생각보다 훨씬 고독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세상은 항상 고요합니다. 새들의 지저귀는 소리도, 아파트 복도에서 들려오는 발걸음, 소리도, 멀리서 들려오는 자동차 소리도 저에게는 없습니다. 마치 무성영화 속에서 혼자 살아가는 것 같은 기분이었지요. 가장 어려운 건 사람들과의 관계였습니다. 엘리베이터에서 이웃을 만나면 상대방이 무슨 말을 하는지 알 수 없었어. 그저 미소만 짓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마트에서 계산할 때도 점원이 뭔가 묻는 것 같았지만 알아들을 수 없어서 당황스러웠습니다. 점점 사람들과의 만남을 피하게 되었습니다. 어차피 제대로 대화할 수 없다면 괜히 상대방을 불편하게 만들 필요가 뭐 있겠어요. 그렇게 저는 더욱 혼자만의 세계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하루하루가 똑같았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혼자 밥을 먹고 집안일을 하고 TV를 보다가 잠이 듭니다. TV 소리는 들리지 않지만 자막을 보며 시간을 보냈지요. 그나마 드라마나 뉴스 자막이라도 있어서 다행이었습니다. 그런 저에게 유일하게 기다려지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바로 음식 배달이 오는 시간이었어요. 요리하는 것이 귀찮아서가 아니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누군가와 만날 수 있는 유일한 기회였기 때문이었지요. 비록 몇 초에 불과한 만남이지만 그 순간만큼은 제가 이 세상에 혼자가 아니라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문 앞에서 벨소리가 들리면 저는 마치 손님을 맞이하듯 서둘러 머리를 다듬고 옷매를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문을 열면서 두 손을 모아 정중히 인사했지요. 배달 기사분들은 대부분 바쁘셔서 음식만 건네주고 금세 가버렸지만 그래도 저에게는 소중한 순간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가을날이었습니다. 평소처럼 중국집에 짜장면을 주문했는데 문을 열어보니 처음 보는 젊은 청년이 서 있었습니다. 키가 크고 어깨가 넓은 25살쯤 되어 보이는 청년이었지요. 검은색 배달복을 입고 있었지만 어딘지 모르게 다른 배달 기사들과는 다른 느낌이었습니다. 눈빛이 유독 따뜻하고 진실해 보였거든요. 안녕하세요. 짜장면 주문하신 분이시죠? 청년이 입을 움직이며 무언가 말하는 것 같았지만 물론 저는 알아들을 수 없었습니다. 평소처럼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이고 음식값을 건네주려 했지요. 그런데 그 청년은 조금 이상했습니다. 다른 배달 기사들처럼
음식만 건네주고 서둘러 가는 게 아니라 잠시 저를 바라보더니 천천히 고개를 숙여 인사를 했습니다. 그리고는 가방에서 영수증을 꺼내며 뭔가 확인하는 듯한 제스처를 보였어요. 저는 그냥 평범한 배달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날 저녁 왠지 모르게 그 청년의 얼굴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참 인상이 좋은 청년이었네. 요즘 젊은이들 중에도 저렇게 예의 바른 사람이 있구나. 며칠 후 다시 같은 중국집에 주문을 했습니다. 사실 그 청년을 다시 볼 수 있을까 하는 기대가 조금 있었지요. 다행히 이번에도 그 청년이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도 짜장면이시네요. 이번에는 좀 더 자세히 관찰할 수 있었습니다. 청년의 이름표를 보니 박준혁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놀라운 건 제가 돈을 건네줄 때 그가 제 손을 유심히 보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도 모르게 고맙습니다라고 수화로 표현했습니다. 평소 습관이었거든요. 물론 알아볼 거라고는 전혀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준혁 씨가 잠시 멈춰 서더니 서툰 손짓으로 뭔가 표현하기 시작했습니다. 천천히. 안녕히 계세요. 순간 제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수화였습니다. 비록 서툴렀지만 분명히 수화로 인사를 하고 있는 것이었어요. 몇십 년 만에, 아니 어쩌면 태어나서 처음으로 낯선 사람이 제 언어로 말을 걸어온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다가 이내 두 손으로 얼굴을 가리며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준혁 씨는 당황스러워하며 괜찮냐는 듯 손짓을 했지만 저는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기쁨과 감격이 한꺼번에 밀려와서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몰랐거든요. 그날 이후로 제 삶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준혁 씨는 배달을 올 때마다 몇 분씩 시간을 내어 저와 수화로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처음에는 안녕하세요, 잘 지내세요 같은 간단한 인사말 뿐이었지만 시간이 갈수록 대화가 길어졌습니다. 오늘 뭐 하셨어요? 몸은 괜찮으세요? 날씨가 춥네요. 감기 조심하세요. 준혁 씨의 수화는 서툴렀습니다. 때로는 단어를 잘못 표현하거나 문법이 어색할 때도 있었어요. 하지만 그 서툰 손짓 하나하나가 저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말처럼 느껴졌습니다. 어느 날 용기를 내어 물어봤습니다. 어떻게 수화를 배우셨어요? 준혁 씨는 잠시 망설이다가 답했습니다. 어머니가. 귀가 안 들리세요. 어릴 때부터 배웠어요. 그제야 이해가 되었습니다. 준혁 씨도 저와 같은 처지를 겪어본 사람이었구나. 그래서 제 상황을 한눈에 알아차렸던 것이고 자연스럽게 수화로 소통하려 했던 거였어요. 어머니는 어떻게 지내세요? 제가 물었습니다. 작년에 돌아가셨어요. 많이 그리워요. 그 순간 저는 준혁 씨 마음이 이해되었습니다. 어머니를 잃은 슬픔, 그리고 어머니와 함께 나누었던 그 특별한 소통 방식에 대한 그리움. 어쩌면 준혁 씨도 저를 통해 돌아가신 어머니를 떠올리고 있는 건 아닐까요? 그날부터 우리 사이에는 특별한 유대감이 생겼습니다. 단순한 배달 기사와 고객의 관계가 아니라 같은 아픔을 아는 사람들 간의 따뜻한 교감이었지요. 준혁 씨는 배달이 없는 날에도 가끔 안부를 묻기 위해 들렀습니다. 처음에는 부담스러워하며 거절했지만 준혁 씨가 할머니 보고 싶어서 그래요라고 수화로 말했을 때 저는 더 이상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진짜 가족처럼 지내게 되었습니다. 그해 겨울
갑작스럽게 몸이 아파서 응급실에 실려가게 되었습니다. 혼자 집에 있다가 갑자기 가슴이 아프고 숨이 막혀서 119에 신고했지요. 다행히 큰 병은 아니었습니다. 스트레스와 외로움으로 인한 일시적인 증상이라고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셨어요. 하지만 며칠간 입원해서 관찰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저는 아들들에게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괜히 먼 길 오게 할 필요가 뭐 있겠어요. 혼자서도 충분히 견딜 수 있는 정도였으니까요. 병실은 더욱 고요했습니다. 같은 방에 있는 다른 환자들이 가족들과 대화하는 소리도 들리지 않고 간병사들이 오가며 하는 말도 알 수 없었지요. 그냥 천장만 바라보며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둘째 날 저녁 병실 문이 열리면서 준혁 씨가 들어왔습니다. 손에는 작은 과일 바구니를 들고 숨을 헐떡이며 뛰어온 것 같았어요. 할머니, 많이 아프세요? 준혁 씨는 침대 옆에 앉으며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어떻게 여기를 알았어요? 저는 깜짝 놀라며 물었습니다. 배달 갔는데 집에 안 계시길래 관리사무소에서 물어봤어요. 그 순간 저는 또 다시 울음을 쏟아냈습니다. 이 세상에 나를 걱정해 주는 사람이 있구나. 내가 아플 때 찾아와 주는 사람이 있구나. 준혁 씨는 제가 퇴원할 때까지 매일 저녁 퇴근 후에 병문안을 왔습니다. 과일도 가져오고 때로는 죽도 끓여서 가져왔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저와 긴 시간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수화로 나누는 대화는 마치 마음과 마음이 직접 연결되는 것 같았습니다. 소리가 없어도, 아니 오히려 소리가 없기 때문에 더 진시하고 따뜻했어요. 퇴원한 후 제 일상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준혁 씨는 이제 제 친손자 같은 존재가 되었습니다. 배달 일이 끝나면 종종 집에 들러 안부를 물었고 주말에는 함께 시장도 보러 다녔어요. 처음에는 남들이 이상하게 볼까봐 걱정했습니다.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할머니와 청년이 함께 다니니까요. 하지만 준혁 씨는 전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할머니는 제게 진짜 할머니예요. 부끄러울 게 뭐가 있어요? 그 말을 듣고 저는 더 이상 남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준혁 씨와 함께하는 시간들은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순간들이었습니다. 시장에서 흥정하는 법을 가르쳐주고 맛있는 반찬 만드는 법도 알려주었어요. 준혁 씨는 요리를 못해서 항상 라면이나 배달 음식만 먹고 살았거든요. 할머니 손맛이 최고예요. 준혁 씨가 제가 해준 음식을 먹으며 엄지손가락을 치켜 세울 때 저는 정말 뿌듯했습니다.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 된다는 것, 누군가를 돌볼 수 있다는 것이 이렇게 행복한 일인 줄 몰랐어요. 이제 저는 더 이상 외롭지 않습니다. 준혁 씨 덕분에 다른 사람들과도 조금씩 교류하게 되었어요. 이웃들도 제가 수화를 사용한다는 걸 알고 나서는 더 따뜻하게 대해 주더군요. 간단한 필담으로라도 인사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제 마음이 달라졌습니다. 예전에는 세상이 차갑고 무관심하다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 따뜻한 사람들이 더 많더라고요. 다만 제가 그 따뜻함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을 뿐이었습니다. 준혁 씨는 여전히 배달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른 귀가 불편한 분들을 만나면 간단한 수화로 소통하려고 노력한다고 해요. 제가 가르쳐준 수화 단어들을 활용해서요. 할머니 덕분에 더 많은 사람들과 소통할 수 있게 됐어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저는 가슴이 뿌듯해집니다. 제가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고 있다니 이런 기쁨이 또 있을까요?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무엇을 느끼셨나요? 사람은 혼자 살 수 없는 존재인 것 같습니다. 아무리 독립적이라고 해도 누군가와의 소통과 교감 없이는 진정한 행복을 느끼기 어려워요. 특히 저처럼 신체적인 제약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더욱 그렇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거창한 도움이 아니라 작은 관심과 배려입니다. 준혁 씨가 처음 저에게 수화로 인사했을 때 그 몇 초의 순간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거든요. 여러분 주변에도 저처럼 외롭고 소외감을 느끼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나이가 많은 어르신일 수도 있고, 장애를 가진 분일 수도 있고, 혹은 다른 이유로 힘들어하는 분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만나면 잠시 멈춰서 따뜻한 시선을 보내보세요. 간단한 인사라도 좋고 미소라도 좋습니다. 그 작은 관심이 누군가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큰 위로가 될 수 있으니까요. 저는 이제 매일 아침 창문을 열고 바깥 세상을 바라보며 생각합니다. 순자야, 넌 혼자가 아니야. 세상은 아직 따뜻하단다. 그리고 오늘도 준혁 씨가 올까 하고 기대하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이것이 바로 희망이고 사랑이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가 아닐까요?